안녕하세요. 6월 1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양호한 투자 심리가 유지되면서 상승이 연장됐지만 차익 실현 욕구도 높아지면서 상승 탄력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협상 타결과 CPI 둔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 호조 등으로 위험 선호가 강화된 가운데 국내 정책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2,930선을 터치하는 등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증시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매물 소화를 진행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전과 2차전지 그리고 조선 등은 강세를 이어간 반면에 금융과 지주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 CPI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1,370원에서 80원대를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는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틀간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면서 16원대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영향 미치면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5월 헤드라인과 근원 PPI 모두 0.1% 상승으로 상승세 둔화 및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되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가 195만 6천 건으로 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라클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13%대 급등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이은 물가 둔화세 확인과 30년물 국채 입찰 호조에 하락했고 달러는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면서 98선도 하회해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CPI에 의해서 PPI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했고 또 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3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인 점도 금리 인하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또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결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전기차나 자동차 업종의 투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에 상승세가 연장되고 있지만 탄력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호한 투심은 유지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매물 소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 영향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가 연장되고 있지만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이고 업종별 매물 소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원자재 하반기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전일 2025년 원자재 하반기 전망을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그 전망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좀 장기간 지속된 전망이긴 하지만 금을 최우선 그리고 비철금속, 원유 선호도 순위를 유지를 하고요. 계속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기에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이 좀 완만하게 마무리된다면 국제 유가는 $60 선에서 좀 하락세를 멈출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좀 강하게 관세 불확실성이 좀 나온다면 추가 하방을 보인 후에 좀 회복을 보이는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슬슬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그 금이랑 기타 원자재 간 두드러진 성과 차이가 좀 좁혀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우선 순위로 가져가되 조금씩 실물 경기를 기반한 원자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일부 지표들이 좀 바닥 통과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에 이어서 올해는 통화정책 플러스 재정정책 확대까지 눈에 띄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원자재 사이클에서 경기 둔화 이후에 부양정책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회복하는 그런 사이클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제유가는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예고했던 증산 스케줄보다 더 오펙 플러스가 좀 빠르게 증산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과거와 같이 그 80년대 또는 2010년대와 같이 좀 치킨 게임처럼 무질서한 증산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보다는 지난 2년간 좀 무리하게 감산을 했던 것을 되돌리는 과정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생산 둔화도 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공급 우위로 인해서 하방은 지속되지만 그렇다고 급락 가능성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조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연내 금 목표가 3,700달러 유지를 하고 내년에는 4,000달러대에도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일단 최근에 금 가격을 상승을 견인했던 중국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가 조금씩 둔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의 하락세가 좀 그치는 모습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세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테일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금 상승 사이클인 경제 위기,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및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고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2년 이후에 원자재 시장은 금 상승 그리고 실물 경기 기반은 원유 및 비철금속 부진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년간 이와 같은 금과 기타 원자재 간 두드러진 성과 차이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좁혀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분간 하반기에도 금, 비철금속, 원유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원전 섹터인데요. 이 관련해서 한번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난입니다. 올해 시장 주도주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소위 말하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대내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 지주와 증권업종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원전을 좋게 보는 논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최근에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이 원전에 대한 질문이 약간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왜 좋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의 흐름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아직 한참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번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데이터인데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라는 데이터이고요. 이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IT 분야와 다른 몇 개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한색 이 IT 분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던 흐름이 최근 3년 정도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승률로 본다면 대략 16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이 정도 상승했던 기업이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데 그림 2번을 봐주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의 저점 대비 누적 증가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과거의 고점만큼 이미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목에 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노란색 박스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른 데이터를 봐주시면은 전력 건설 투자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력 건설 투자 데이터는 위에 보신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항상 같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과거 고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갭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원전, 변압기, 전선 이런 영역들인데 변압기 전선 쪽은 앞서 말씀드린 이 제조업 건설 투자와도 같이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집중해서 본다면은 원전은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이 지금 계속해서 핫한 섹터인데요. 원전의 상승률은 여전히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그런 하이난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종 하반기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조선산업 하반기 전망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 자료에는 최근에 다녀왔었던 그 노르시핑 2025 참관기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 그 미국 조선산업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에는 주가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종 지수는 5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21% 정도 상승했으니까 코스피 대비 2배 이상의 이제 아웃퍼폼을 한 건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 주가 강세는 다소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신규 수주가 감소하고 있고요. 신조선가와 환율 하락 등 부정적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 또 미국과의 어떤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가 장기 상승한 만큼 고려해야 될 어떤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빅3 조선사의 12개월 포워드 PBR은 4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2007년 슈퍼사이클 때의 고점이 3.72배 정도였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더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수주나 신조선가 등 업황 지표는 2000년대 초중반 슈퍼사이클 시기에 미치지 못한 채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과거 그 슈퍼사이클 때 그 선가 고점은 191.5포인트였고요. 이번에는 지난해 9월에 189.96포인트를 기록한 게 피크였습니다. 신규 수주는 지난 사이클에서는 2007년에 기록했었던 9,500만 CGT 정도가 고점이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었던 지난해 발주량은 7,350만 CGT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장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올해 주가 상승에 따른 리레이팅에도 불구하고 주요 조선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사다라는 어떤 공통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비상장 자회사인 HD 현대3호가 전 세계 주요 조선사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 HD 현대3호의 가파른 실적 모멘텀도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선업종 지수는 올해 상반기 54%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21.2%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수익률 났는데요. 조선업종의 강세가 다소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의 그런 조선사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장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조선주 탑픽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기차와 배터리 6월 동향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6월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가 최근에 많이 돌아온 게 특징적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괜찮고, 2차 전지는 이제 하이브리드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휘발유를 사용하고 배터리는 보조수단으로 1에서 2kWh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순수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판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순수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늘어나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한국 업체들이 판매하지 않는 중국에서 성장이 나왔습니다. 52% 성장 나왔었고요. 우리의 주요 판매처인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는 이제 2.9% 감소하고 대부분 40% 정도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는 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최근 이제 주요 파악되는 사항은 이제 미국의 IRA 수정안인데, 트럼프의 OBBB 감세안이 발표되면서 미국 수입이 감소하니까 지출 축소를 위해서 바이든의 이제 IRA를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한국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AMPC이긴 합니다. AMPC가 이제 저희 수익성에서 가장 큰 보조금을 자리를 잡고 있고, 다만 이 종료 시점이 2032년에서 31년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애초에 31년에는 수령하는 AMPC가 적기 때문에 전체 수령 규모 자체는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판매 그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세액 공제. 한 대 살 때마다 이제 소비자들이 7,500불을 감면받는 세액 공제는 원래 32년에 종료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에 대부분 종료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최근 IRA가 이제 다시 파이널 수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부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애초에 OBBB가 감세안이고 지금 OBBB를 하더라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IRA를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가장 우수해 보이는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의 신규 전기차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여기에 가장 많이 배터리를 판매하는 것은 SK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판매가 최근 회복이 되면서 올해에는 다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대비해서 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쪽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테슬라가 6월 22일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밀접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높은 배터리 소모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한국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 3원계 하이엔드 배터리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이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전기차고 배터리 6월 동향 업데이트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지주회사 업데이트 보고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저희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자사주랑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 가지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사주 소각부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공약집에는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법안 발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공약집이 아닌 이소영 의원 개별 법안으로 발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두 가지 정책이 선진국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득이고요. 그 다음 보유, 소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취득의 경우에는 G5 국가들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보유 한도를 발행 주식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 이상 초과 보유 시 소각하거나 처분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사주 보유 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입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소각 같은 경우에는 G5 국가들 모두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정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의무도 발생을 합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사주 관련해서는 기보유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인지 아니면 향후 매입할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 의무화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라면 지금 G5 국가들이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발표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우대 수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에 대해서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소영 의원안이랑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만약에 해당 배당 분리과세가 도입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당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배당 성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서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주주회사 관련 좀 업데이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자사주 취득 보유 소각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사주 보유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약 10%까지 제한을 했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각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이 중요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법은 기보유주에 대해서 소각할 건지 아니면 향후 매입 자사주에 소각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양 HC와 한전기술 업데이트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우양 HC에 대해서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우양 HC는 1993년 설립되어 화학공업과 에너지 등 플랜트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자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납품하는 종합 플랜트 기업으로 2025년 3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24년 기준 매출액으로 봤을 때 화공 플랜트 비중이 90%, 에너지 플랜트 비중이 2.7% 수준이며 주요 수주로는 각각 40%,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와 CJW 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우양 HC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SMR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것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LNG 등 화공 플랜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양 HC가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플랜트용 BOP 설비는 현재는 복합 활용용이지만 SMR에도 유사한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 적합도가 높고 2024년에는 한수원의 유자기업 공급자로 등록이 되어 일단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LNG 설비 관련 수요도 우양 HC의 주요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LNG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양 HC의 1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40%, 영업이익은 72%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지난해 신규 수주가 지연이 되면서 미국향 매출이 축소된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가동률 하락 등의 영업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가 하락 전망에 따른 오일앤가스 플랜트 수요 감소 가능성, 그리고 올해 10월 종료되는 보호 예수 기간에 따른 수급 불안정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전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전기술의 주가는 전일 대비 25.6% 급등한 89,7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전기술 외에도 한전 KPS는 14%, 두산에너빌리티는 7% 상승하는 등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는 전일 미국의 SMR 설계 업체인 오클로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공공기지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국내 원전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SMR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원전주들의 주가 상승에 뒤따른 주가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대 요인들을 일부 정리를 해보면 지난 4일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한전 기술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중으로 약 최소 7,600억 원 규모의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 현재 입찰에 참여 중인 해외 원전으로는 카자흐스탄 원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4월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한수원 4곳이 포함된 쇼트리스트를 발표를 했고 올해 6월에서 7월 중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적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이 큰 것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경쟁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SMR 부문에서는 지난 5월 한수원과 오클로 간의 SMR 기술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된 바 있고 한수원은 작년 5월에도 똑같이 소재 고속 냉각로 SMR을 개발 중인 캐나다 업체 아크와 상호 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전기술은 스마트와 ISMR 등 경수로 기반의 SMR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승인 획득, 35년에 상업용 SMR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설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 방향성이니만큼 한국형 SMR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일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SMR 설계업체 오클로가 미 국방부로부터 이제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즉 이게 시사하점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SMR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고, 국내 한수원도 이제 체코 두바니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 수주는 약 UAE의 경우 약 7,6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도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저 관련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혜정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소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마이트랜스 이창민입니다. 소닉스 대표 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스는 2000년 설립된 RF 필터 파운드리 그리고 소필터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6인치 TFSO 파운드리 기술 기반으로 주요 제품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는 영업 적자 1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 전방 수요 부진 그리고 기술 개발 투자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4G폰에서 5G 쪽으로 넘어갈 때 RF 필터 탑재 개수가 3배 증가해서 고성 필터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바인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센서 등 첨단 산업으로 응용 분야 확대해서 신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관련 시장 진입 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2017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과거엔 이제 2년 수준이었던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최근에 3, 4년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랑 애플 중심으로 AI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관련돼서 스마트폰 판매 확대될 경우 소닉스 판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닉스는 대표 주관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인데요. RF 필터 파운드리 및 소 필터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인트는 TF-SO의 기술 이미 성장성,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두 번째는 제품 다각화에 따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우듬집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우듬집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원솔루션 기업인데요. 국내 유일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듬집합은 토망고를 생산해서 일반 토마토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 농업의 핵심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와 융합입니다. 그래서 K작물과 K스마트팜의 대표 기업인 우든쥐팜의 글로벌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 스마트 농업, 즉 AI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을 강조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마트팜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망고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작물 다변화 및 이익률 제고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로메인, 버터헤드 등 유로피안 채소 재배 등 작물의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우듬집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서산 스마트팜 농업 바이오단지 조성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약 15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151억 원에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과체류 재배를 통해서 300억 원 이상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충남도, 서산시 그리고 지역 활성화 펀드 등이 참여하며 우듬집팜이 실질적인 주요 주주로서 사업 총괄을 맡을 예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